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오빠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신혼집을 이 근처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뭐? 우리 집 근처로?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순간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오빠를 말렸지만 오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가까이 살면 좋은 거지. 엄마도 알다시피 주연이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데도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게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 엄마 외로울까봐 그런 거지. 사실 아버지 그렇게 되신 이후로 엄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오빠가 심란한 표정으로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오빠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엄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 갔습니다. 사실 오빠의 상견례를 앞두고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일로 인해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물론 우리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엄마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오빠와 세연이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오빠와 세연이의 결혼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족 모두 그러한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결혼식 준비 다시 해야지. 아니야. 주연이네 집에서 엄마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얼른 결혼식 준비 다시 시작해. 엄마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괜찮겠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오빠가 신혼집을 본가 근처에 구하겠다고 말을 꺼냈지만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정이랑 같이 있는데 뭔 걱정이 된다고 그래. 엄마, 민정이도 나중에 결혼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주연이랑 친해지면 좋잖아. 난 살다 살다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구만. 주연이랑 친해지긴 어떻게 친해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 주연이가 낯을 많이 가리긴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주연이를 안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집에 오면 여전히 열마디도 안 하는구만. 어느 세월에 친해져. 난 상관없으니까 니들끼리만 잘 살 생각해.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세연이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세연이는 낯을 가려도 너무 많이 가렸습니다. 알고 지낸 지 한참이 됐지만 만나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는데 너무나도 말이 없는 모습에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집에 찾아온 이모가 걱정스레 묻기도 했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말이 없던데. 니들이랑 말 잘하는 거지? 아니, 오빠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랑 나는 몇 마디 못 해봤어. 뭐? 민석이랑 사귄 지 한참 돼서 집에도 몇 번 찾아오고 그랬다며. 그렇긴 한데 워낙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낯을 많이 가려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듣자니 서울대를 나왔다며. 그래서 도도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원래 성격이 가까워지기 힘든 성격이라고 하더라고. 그건 네 생각인 거고 내 생각에는 서울대 나와서 우리랑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우리 시댁에도 서울대 나온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얼마나 깐깐하고 잘난 척을 하는지 말도 못한다니까. 그게 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들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야. 지 잘난 줄만 알아서 그런다니까. 글쎄, 그런 것 같진 않던데.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떠나고 네 엄마 저러고 있는데
며느리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지. 이모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좋게 생각해줘야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남아준 것만으로도 난 참 고맙더라고. 난 하나뿐인 내 동생이 며느리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며느리까지 힘들게 해봐.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보고만 있겠어. 만약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면 며느리고 뭐고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야. 라며 이모가 눈을 치켜뜨기도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곤 했으니까요. 엄마 또한 그 부분이 걱정이 됐던 것인지 오빠가 본가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겠다고 하자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편하니까 그냥 니들 회사 가까운 곳으로 구해.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제가 따라 들어가서 물었어요. 오빠, 그냥 엄마 말대로 해. 가까이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마 주연 언니도 오빠 눈치 보여서 본가 근처로 구하겠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괜찮다고 하면서 회사 근처로 구하겠다고 해. 그런가? 그럼 내가 주연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 근데 너도 주연이가 많이 불편해? 사실 편하진 않지.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가는데 편할 순 없잖아. 그치만 난 별 불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사람 성격이 다 다른 거잖아. 제가 애써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새언니가 많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신혼집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 새언니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새언니와는 다르게 사돈어르신 두 분은 예의도 바르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사돈 어르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부인, 우리 딸이 살림이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가르치긴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네요. 살림이야 둘이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요. 주연이가 공부머리는 좋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요. 특히나 음식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건 뭐 노답입니다, 노답. 제가 가르치다가 뒤통수를 그냥 확 후려 갈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급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맨날 그러는걸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요리 가르쳐주고 있으면 환장하겠다니까요. 아니 그 머리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고 해서 맛을 봤더니 달아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된장찌개가 달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랬다니까요. 저는 살다 살다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는 정신 나간 인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건 보다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왜 넣었냐고 물었더니만 전에 먹었던 된장찌개에서 단맛이 났다면서 설탕을 넣었다지 뭡니까? 이러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부디 사부인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요리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둘만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걸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당분간은 주연이한테 웬만하면 음식 시키지 마시고 그냥 설거지만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훈련은 시켜보겠습니다.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안사돈 어르신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보니 사돈 양반 두 분은 말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아 보이시던데 주연이는 왜 그렇게 말수가 적은 거야? 상견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내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인상도 좋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
넌 어땠어? 나도 그랬어. 오히려 조금 놀랐어. 새언니랑은 완전 정반대이신 것 같더라고. 그렇지. 난 주연이처럼 두 분도 말이 없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아까 뒤통수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 참느라 혼났잖니. 두 분이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막 고상한 척하고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더분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 엄마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아마도 안사돈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떠오른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오빠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장인 장모님 성격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 특히나 장모님 유머 감각이 진짜 엄청나시다니까. 근데 주연이도 친해지면 막 웃기기도 하고 그래. 주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엄마가 아직 주연이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장모님 말씀처럼 좀 많이 특이해. 공부는 무진장 잘하는데 그 외의 건 진짜 못하거든. 나중에 엄마도 장모님처럼 환장하겠다는 말 입에 달고 살지도 몰라. 그 성격에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사돈 양반 두 분은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와서 교직에서 근무하셨다면서 어쩜 성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니? 깜짝 놀랐잖니. 장모님은 일찍 그만두셨고 장인어른만 교직 생활 오래 하셨다는데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신 건가 싶더라고.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혼자서 주연이랑 천안 교육 다 시키셨대. 그러니까 사교육 그런 거 전혀 없이 둘 다 명문대에 보낸 거야. 진짜 대단하시지. 세상에나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장모님이 주연이한테 음식 가르쳐 주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 주연이 말로는 며칠 전엔가 김밥 싸는 거 알려주다가 단무지로 주연이 등짝을 날려버렸다고 하시더라고. 뭐? 안 싸더니 단무지로 주연이 등짝을? 김밥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시집가서 살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화를 내서 장인어른이 막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 상태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진짜 심각하긴 해. 요즘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요리하는 방법이 진짜 쉽게 나오거든. 근데도 진짜 괴상하게 요리를 해놓는다니까.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요리 배우기로 했어. 그나마 다행히 난 엄마를 닮았는지 해보니까 요리할 만하더라고. 그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네가 열심히 배워봐. 라며 엄마가 신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새언니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완벽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에 오히려 많이 안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았기에 더욱 안심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우울하게 종일 집안에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상견례 이후 결혼식 관련해서 안사돈 어르신을 자주 만나러 다니셨고 그러면서 더욱 밝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온 엄마 얼굴이 붉게 물든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시뻘건 거야? 혹시 술 마신 거야? 오늘 안사돈이랑 같이 한복 맞추고 왔잖아. 한복 맞추고 밥 먹고 간단하게 치킨에 맥주 한잔 했어. 오늘 들어보니 안사돈이 치킨을 그렇게나 좋아한다지 뭐니. 치킨? 어, 맥주도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몰라. 가끔 만나서 치맥하자고 약속까지 했다니까.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너무 자주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야. 안사돈이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은지 같이 있으면 그 개그 프로 볼 때보다 더 많이 웃는다니까. 어쩜 말을 그리도 잘하는지 오늘도 치킨 먹는데 치킨 물을 주잖아. 근데 그 치킨 물을 보니까 단무지가 생각이 난다면서 지연이가 김밥을 싸는데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오죽했으면 김밥 싸던 단무지로 등짝을 날렸겠냐고 하소연하더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 사돈이 별명을 붙여줬다는데 성난 단무지라고 막 놀린다잖니.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배꼽이 달아난 것 같아. 너무 웃어서 아직도 배가 땡긴다니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엄마가 다시 배를 움켜잡고 웃고 있었는데요. 그토록 활짝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 그만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안사돈 어르신과 자주 만나셨고
어느 날은 퇴근해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네 오빠랑 네 새언니 말이야.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집 얻기로 했어. 뭐? 여기로? 엄마가 싫다고 했잖아. 오늘 안 써둔 얘기 들어보니 지들이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말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엄마 안 불편하겠어? 주연이가 워낙 말이 없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오빠와 새언니는 본가 근처로 집을 구해서 오며 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휴대폰을 보던 엄마가 놀라서 말했어요. 며느리인데 나한테 왜 전화를 했지? 새언니가 전화를? 처음 전화 온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무슨 일 있는 건가? 라며 엄마가 전화를 받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일? 무슨 큰일? 알았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왜? 무슨 일인데? 몰라. 뭐 큰일이 났다는데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큰일인데 그래? 그야 나도 모르지. 엄마가 급히 슬리퍼를 신는 모습에 저도 뒤따라 나갔는데요. 잠시 후 오빠 부부네 집에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새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뭐가 큰일이나? 저기 쟤들이 냄비를 뚫고 계속 나와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가 냄비를 뚫고 나와? 혹시 너 요리하고 있었던 거니? 민석이가 너보고 절대 요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 왜 요리를 했어? 우선은 제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봐주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라며 새언니가 엄마 등 뒤로 숨었고 엄마와 제가 뛰다시피 주방으로 갔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미역이 마구마구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난리라니? 너 대체 미역을 얼마나 넣은 거야? 그냥 자른 미역 한 봉지 다 넣었어요. 뭐? 그게 몇 인분짜린데? 몇 인분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양이 얼마 안 되던데요? 근데 쟤들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난리 났잖아요. 새언니가 멀리 떨어진 채 말을 하는 모습에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국대접으로 미역을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웬만큼 마무리가 되자마자 엄마가 휴지통에 있던 미역 봉지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얘, 이거 20인분짜리잖니? 이걸 전부 다 넣은 거야? 세상에나 진짜 환장하겠다. 그게 전에 보니까 엄마도 다 넣고 끓이던데요. 그리고 미역을 불렸다가 끓여야지. 그냥 끓인 거니? 그런 건가요? 그건 잘 몰랐어요. 새언니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오늘 회사는 안 간 거야? 그게 미역국 끓이려고 오늘 연차냈어요. 아니 무슨 미역국을 끓이는데 연차까지 내. 아니면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랬어.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새언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엄마가 당황한 채 외쳤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었어? 네,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미역국 꼭 끓여서 놀래켜드리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엄마가 급히 새언니를 달랬습니다. 아니다. 망하긴 뭐가 망해. 다시 끓이면 되지. 내가 옆에서 잘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대도 그런다. 얼른 이리 와봐. 내가 잘 알려줄게.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새언니를 바라보며 요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새언니 손이 엄청 더디긴 했지만 엄마가 차분하면서도 친절히 잘 알려주자 나름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역국이 완성되자마자 새언니가 신나서 외쳤어요. 어머님, 여기 맛 좀 봐주세요. 맛이 아주 일품이네. 진짜 맛있다.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간도 딱 맞고 아주 맛있어. 며느리가 만들어준 미역국을 다 먹어보고 내가 복이 많나 보다. 어머님이 다 알려주셨는걸요. 아니지.
난 그냥 말만 한 것뿐이고 네가 다 알아서 한 거잖니. 엄마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자 새언니가 신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잡채도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네가 잡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손도 많이 가고 그랬을 텐데. 그렇잖아, 잡채 만드는데 4시간도 더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차까지 낸 거고요. 뭐? 4시간? 그러니까 잡채 만드는데 4시간이나 걸렸단 말이야? 네,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해서요. 새언니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말이야, 민석이도 네가 연차 내고 요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니? 아니요, 그이는 모르죠. 그이 알면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요? 그렇지, 나도 그런 거 같더라. 그럼 잡채 맛 좀 한번 볼까나? 라는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잡채를 덜어서 건넸고 잡채를 맛보던 엄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라, 근데 잡채에다 설탕은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니? 혹시 설탕 한 봉지를 다 넣은 건 아닌 거지? 한 봉지는 아니고 좀 많이 넣긴 했어요. 새언니가 배시시 웃고 있자 엄마가 혀를 내두르다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너는 음식에 설탕을 왜 그리 더 많이 넣는 거니? 아, 그게 백 선생이 그러는데 음식할 때 설탕을 넣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했거든요. 백 선생? 백 선생이 누구야? 그 TV에 자주 나오는 백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맨날 그러던데요. 이것만 넣으면 요리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맛있죠? 막 그러면서 설탕을 종이컵으로 한 컵씩 막 넣고 그러던데요. 뭐? 설탕을 종이컵으로 한 컵씩 넣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백 선생은 그냥 막 넣으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언니가 비율을 잘못 맞춘 거 아닐까요? 설탕을 막 냅다 들이붓던데 이상하다. 새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잡채 맛을 다시 보는 모습에 엄마와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새언니가 수시로 엄마를 집으로 불러댔습니다. 특히나 주말이면 엄마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였어요. 뭐야, 또 새언니 전화야? 허구한 날 불러대서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다니까. 근데 생각하는 게 보통 기특한 게 아니야. 그래? 오늘은 왜 오라고 하는 건데? 내일이 네 아버지 생일이잖아. 그래서 음식 만들어서 낙골당에 간다고 음식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 아, 그렇네. 내일이 아빠 생신이었구나. 딸인 나보다 훨씬 낫네. 네 아버지가 뭘 좋아했는지 물어보길래 혹시나 음식에 설탕을 있는 대로 들이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건너간다고 했어.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려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낯은 뭔 놈의 낯이야. 며칠 전에는 안사돈보다 내가 더 편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말도 마. 전에 안사돈이 단무지로 등짝을 날렸다고 했잖아. 그때 이후로 안사돈만 보면 성난 단무지가 떠오른다잖니. 알고 보니 안사돈도 요리를 잘 못하는데 네 새언니가 자꾸 요리를 이상하게 하니까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서로 앙금이 남아있다잖니. 근데 나는 화도 안 내고 요리를 잘 알려주니까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 라며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아빠 낙골당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 아빠도 요리하는 거 좋아했는데 며느리랑 같이 요리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차린 음식 받아 먹어서 내신 기분은 좋을 거야. 엄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새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